심장을 울리는 시계공 마지막 유언. 종로 골목 깊숙한 곳. 5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심당 시계방. 화려한 빌딩 숲 뒤편 세월의 때가 묻은 간판 아래 특별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도준. 20살의 이 청년에게는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귀에 대면 그 주인의 인생이 박동 소리로 들리는 것. 새벽 5시 도준이 확대경을 통해 앤티크 회중시계를 들여다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시계는 사람의 심장이라고. 똑딱똑딱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전부 여기 담겨 있다고. 도준이 시계를 귀에 갖다 댑니다. 쿵쿵. 박동 소리와 함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따뜻한 봄날의 기억. 이 시계의 주인은 딸이 있었구나. 그것도 많이 사랑했어. 도준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수리합니다. 5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살려내듯 하나하나 부품을 맞춰갑니다. 오전 10시 삐걱거리는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섭니다. 뒤따르는 비서들. 허름한 가게와 대비되는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회장님, 청담동 명품 시계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야.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 노신사가 도준을 바라봅니다. 자네, 이거 고칠 수 있나?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녹슨 케이스의 낡은 시계. 가죽줄은 너덜너덜 달아있습니다. 이건 60년대 금성시계 모델입니다. 부품 구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내 첫 시계야. 막노동판에서 첫 월급 타서 산 거. 그때 이 시계 차고 맹세했지. 언젠가 내 이름으로 빌딩 세우겠다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계만이 그때 그 청년을 기억하고 있어. 노신사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납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귀에 갖다 댑니다. 순간 도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동 소리 사이로 이상한 고주파음이 섞여 들립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장면. 어두운 방. 정장 입은 남자가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 회장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 이 시계 언제 마지막으로 만지셨습니까? 일주일 전쯤. 큰아들놈이 청소해준다고 가져갔다 돌려줬지. 효심이 기특하더군. 도준이 확대경으로 시계의 태엽 부분을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태엽 사이에 숨겨진 초소형 칩.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장치. 이건 도준의 손이 떨립니다. 주파수 발생기입니다. 뭐라고? 그게 뭔가? 심장 박동기를 교란시키는 장치입니다. 혹시 회장님, 심장에 박동기 달고 계십니까? 노신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비서가 황급히 회장을 부축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내 아들들이. 노신사가 휘청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도준이 재빨리 물을 따라 건넵니다. 진정하세요. 발견했으니 다행입니다. 젊은 친구. 이름이 뭔가? 박도준입니다. 도준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뻔했구만.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70평생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증거는 이 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내 자식들이 한 짓인지.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시도했다면. 알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노신사가 일어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조심하십시오. 노신사가 나갑니다. 도준은 작업대에 놓인 검은 칩을 바라봅니다. 그 작은 장치 안에 담긴 끔찍한 악의. 아버지를 죽이려는 자식의 욕망. 해가 집니다. 도준은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시계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미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 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밤 11시 두 남자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형제, 오현석과 오현우, 오성만 회장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새로 쓴다는 소리 들었어? 현석이 위스키 잔을 돌립니다. 형, 설마 재산을 사회 환원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요즘 아버지가 사회사업 쪽 사람들이랑 자꾸 만나시잖아.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지. 70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엔 남한테 다 준다. 말이 되나? 현석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손톱만한 검은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데? 특수 제작한 주파수 발생기야. 심장 박동기 근처에 두면 박동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그럼 심장마비, 자연사지. 아버지 건강 상태 알잖아.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아.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형,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우리를 뭘로 보셨는데? 평생 회사 키우느라 우리한텐 관심도 없으셨잖아. 이제 와서 효도? 웃기지 마. 하지만 너 이대로 빈손으로 살 거야? 30년 넘게 회사에 바친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 현우가 입술을 깨뭅니다. 형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사업, 회사, 일,
그것만이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 그 낡은 거, 거기에 이걸 심는 거야. 발각되면 안 돼. 시계 수리한다고 하면 기꺼이 주실 거야. 청소해 준다고 하면 되지. 현석이 칩을 집어듭니다. 작은 검은 점, 그 안에 담긴 죽음의 신호. 이틀 후가 아버지 병원 정기검진 날이야. 그 전에 심어놓으면 병원에서 돌아가시겠지. 형, 너도 공범이야. 이미. 현우가 고개를 떨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사흘 후 오성만 회장의 서재. 아버지, 시계 좀 빌려주세요. 왜? 청소해 드리려고요. 오래된 거라 먼지도 많고. 그래, 효심이 기특하구나. 회장이 손목에 낡은 시계를 풉니다. 현석이 받아듭니다. 곧 돌려드릴게요. 그래, 그 시계 내 첫 월급으로 산 거야. 소중히 다뤄야 해. 알고 있습니다. 현석이 나옵니다. 복도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져왔어? 응. 형, 정말 하는 거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했어. 현석이 시계를 엽니다. 정밀 도구로 태엽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검은 칩을 집어넣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집니다. 됐어. 이제 이틀 후면 끝나. 형제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한 아들들. 탐욕이 양심을 삼켜버린 순간입니다. 다음날 아침 회장이 시계를 다시 찹니다. 고맙구나. 깨끗해졌네. 별 말씀을요. 회장은 모릅니다.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 안에 죽음이 똑딱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틀 후 회장이 우연히 시계방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시계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곳에서 도준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준의 집 앞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깨웁니다. 경찰차 2대, 형사 4시 계단을 올라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준이 문을 엽니다. 순간 손목이 붙잡힙니다. 박도준 씨, 오성만 회장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 사기요?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집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게 무슨? 치매 노인을 협박해서 5억 원을 뜯어내려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행하시죠. 5억?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은 치매도 아니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도준이 경찰차에 실립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저 청년이 사기꾼이었어? 맨날 조용하더니.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경찰서. 차가운 조사실. 박도준 씨, 오성만 회장에게 시계 수리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했죠?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이상한 사람한테 속은 것 같다고요. 그게 아니라 회장님, 시계에 이상한 장치가. 무슨 장치요? 주파수 발생기요. 심장 박동기를 교란시키는. 형사가 피식 웃습니다. 그런 영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 있습니까? 시계에 있었어요. 제가 발견해서. 그 시계는 어디 있죠? 회장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럼 증거가 없네요. 당신 말만 믿으라고요? 도준이 답답합니다. 회장님께 연락하면 되는데. 하지만 번호를 모릅니다. 명함도 안 받았습니다. 회장님께 확인해 보세요. 전화하시면. 이미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당신을 모른대요. 예, 당신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하며 협박했다고 하시던데요. 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회장님이 모른다고? 20시간의 조사. 도준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48시간 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졌습니다. 종로 골목의 사기꾼 시계공. 시계방으로 돌아온 도준. 문에 붙은 종이 한 장. 건물 재개발로 인한 철거 예정. 한 달 내 이주 바람. 도준이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다가옵니다. 도준아, 이거.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그 회장님이 두고 간 거야. 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도준이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 한 장. 도준군,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들들이 날 요양원에 가뒀네. 이 편지가 자네한테 무사히 전해지길 바라네. 부디 날 구해주게. 마이너스 오성만. 편지 뒤에 적힌 주소. 강남의 고급 요양원. 도준의 눈에 불이 켜집니다. 회장님. 도준이 작업대에 앉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들. 할아버지의 흔적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느껴집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녹음기,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도준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지직. 도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 도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할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다. 잘 들어라.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야. 그 사람의 진심을 담는 그릇이지. 내가 가진 능력은 그 진심을 듣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누명을 썼지. 그때 할아버지는 도망쳤단다. 무서웠거든.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 그 사람은 결국 혼자 죽었고 할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됐지. 그래서 도준아, 너한테만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도준이 귀를 기울입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거라. 그게 시계공의 사명이야. 시간을 고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고치는 거란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도준아,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넌 착한 아이야. 부디 할아버지보다 용감한 사람이 되렴. 녹음이 끝납니다. 도준이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회장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도준이 작업대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시계 수리 도구들, 할아버지가 평생 쓰던 것들, 그리고 맨 뒤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녹음 장치들, 소형 카메라, 오래된 공구들, 메모 한 장. 이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던 것들이다. 혹시 필요할 때가 올까봐 남겨둔다. 도준이 미소 짓습니다. 역시 할아버지, 다 준비해 두셨네요. 밤, 도준이 계획을 세웁니다. 회장님을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검은 칩, 그리고 아들들의 자백. 다음날 아침, 도준이 요양원 앞에 섭니다. 높은 담장, 삼엄한 경비, 들어갈 방법을. 그때 청소 용역 차량이 들어갑니다. 도준의 눈이 빛납니다. 나흘 후, 도준이 청소부 복장으로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습니다. 신입이에요?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3층 맡아요. 빨리 끝내야 해요. 도준이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 끝 특실, 오성만 회장의 방, 문 앞에 경비원 2명. 저 청소하려고요. 안 돼. 이 방은 출입 금지야. 하지만 청소는 안 된다니까. 도준이 물러섭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창문, 옆방 창문에서 넘어갈 수 있을까? 도준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비어있는 방, 창문을 엽니다. 3층 높이, 아래는 화단. 할아버지, 용기를 주세요. 도준이 창틀을 잡고 몸을 내밉니다.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발이 헛디딥니다. 간신히 회장님 방 창문에 도달합니다.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휠체어에 앉은 오성만 회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도준이 속삭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도준을 봅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도준, 군, 조용히 하세요. 자네가 어떻게? 편지 받았습니다. 구하러 왔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증거를 찾아서 회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조심하게. 내 아들들 위험해. 알고 있습니다. 도준이 다시 창문을 타고 돌아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오성만 회장의 칠순 겸 경영권 승계식 날, 특급 호텔 대연회장, 재계 인사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 단상 위 휠체어에 앉은 오성만 회장. 표정이 없습니다. 눈은 허공을 봅니다. 오현석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아버지 오성만 회장님의 칠순 잔치이자 경영권 승계식입니다. 박수 소리.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때가 됐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오현석이 서류를 펼칩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친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집니다. 나 오성만은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그때 쾅!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립니다. 청소부 복장에 도준이 들어섭니다. 손에는 확성기. 잠깐만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경비원들이 달려듭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부 아냐? 도준이 복도를 달립니다. 경비원들이 뒤쫓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미리 동선을 파악해뒀습니다. 골목에서 자란 순발력으로 경비원들을 따돌립니다. 단상으로 향합니다. 막아! 오현석이 소리칩니다. 경비원들이 가로막습니다. 도준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냅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든 검은 칩.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확성기에 대고 외칩니다. 이건 오성만 회장님의 시계에서 발견한 주파수 발생기입니다. 회장님의 심장 박동기를 교란시켜 죽이려고 심어놓은 살인 도구예요.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오현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잡아내세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도준이 또 다른 것을 꺼냅니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지직. 오현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심장 상태 알지? 언제든 돌연사 가능하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지. 가만 놔두면. 오현우의 목소리까지.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오현석이 소리칩니다. 조작입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도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손에 든 것은 시계. 오성만 회장의 낡은 시계. 이 시계는 회장님께서 막노동판에서 첫 월급 받아 사신 겁니다. 50년을 간직하신 보물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 시계에 독을 심었습니다. 도준이 확대경으로
시계를 보여줍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비춥니다. 태엽 사이에 검은 칩.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휠체어의 오성만 회장. 눈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아버지! 오현석이 놀라 소리칩니다. 회장이 걸어갑니다. 비틀거리지만 걸어갑니다. 단상으로 도준에게로. 도준군, 회장님.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75세 노인과 20살 청년. 세대를 뛰어넘은 만남. 회장이 도준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객석을 향해 돌아섭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아들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에게 말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청년은 목숨을 걸고 절 구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이고 진짜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펜을 달립니다.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오현석과 오현우가 수갑에 채워집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리 가라.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도준을 봅니다. 도준군, 나한텐 이제 자네밖에 없네. 도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연회장에 뜨거운 박수가 터집니다. 6개월 후 종로골목 정심당 시계방.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안에는 도준과 오성만 회장이 나란히 앉아 시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 잘하는구만.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자연스러운 두 사람. 문이 열립니다. 손님 하나, 시계 고쳐주세요. 도준이 받아듭니다. 그리고 귀에 댑니다. 쿵쿵 박동 소리. 도준이 미소 짓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행복합니다. 창밖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사람의 진심을 담은 채로 영원히.